주식시장에 호재거리는 없고요. 이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만 자꾸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시장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장부터 좀 갔다 오도록 해요. 이제 미국에서도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는데 첫날부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요. 3거래일 연속 밀려나고요. 이 기술주, IT를 중심으로 해서 좀 뭔가 추세가 꺾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떤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네, 나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최근에 말씀하셨던 대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몇 가지 차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나스닥 지수 일봉을 살펴보시면 지난 2개월간 8월 이후로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던 50일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선 50일선, 200일선을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기 추세의 붕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지 영역에 다다르고 있어서 일시적인 반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네. 조정폭이 커질 가능성을 지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주도주의 하락입니다.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최근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네네. 오늘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긴 했는데 애플의 주가 하락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이패드 미니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나오면서 애플의 영업이익을 조금은 상쇄시킬 가능성, 즉 30%가 넘는 영업이익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네네. 그리고 지난 2분기에 이미 예고를 했죠.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예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적 발표와 신규 모멘텀을 앞두고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 디지털 디바이스 쪽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기기들이 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 종목들도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들은 어땠는지요? 세 번째 시사점은 이제 컴퓨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컴퓨터 관련주들은 지금 완제품 종목, 그러니까 세트 종목부터 네. 부품,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델 컴퓨터와 함께 휴레패커드라고 하는 종목, 최근에 4년 내 저점, 9년 내 저점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국면이 여전히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인텔 핵심 칩을 만들고 있죠.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 AMD 그리고 삼성 이런 쪽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실제로 컴퓨터에서의 점유율은 인텔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텔이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주가 흐름이 지금 $20 초반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윈도우 8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면서 10% 이상의 조정, 즉 기술적인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인텔의 이 대체 칩이라고 볼 수 있는 AMD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급락하고 있는 그런 예, 양상이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 시게이트라고 해서 HDD 하드디스크를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 하드 부분까지 가져가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시게이트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주들은 지금 단 한 종목도 어느 한 분야 빠지지 않고 모두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일부 IT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에 컴퓨터 산업이 좀 호황을 보이면서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4분기에도 컴퓨터 산업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대했던 윈도우 8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들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느냐?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는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4분기에 별로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 네. 이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경우가 됐든 단기적인 반등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적 확인 과정을 통해서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 나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약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 관련 업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국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차별화라는 얘기를 100번도 넘게 썼던 것 같던데요. 네. 여전히 이제 이 스마트 디바이스 쪽이라든지 실적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이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만이 지금 대안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IT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참 보통 투자자들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잘 옥석을 가리는 그런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종 하나 더 볼까요? 오늘은 화학, 정유 이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학업종 가운데 뭐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 오늘 보니까 또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제도 3% 이상 밀려났는데 오늘은 또 2%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뭐 정유주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석유화학주, 정유주들 바닥을 탈피하기 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판단 내려야 되는 겁니까? 네, 아마 한 2주쯤 전에 제가 화학주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안 좋은 말씀드리다가 일시적으로 좀 사볼 만한 그런 요인이 나왔다. 그래서 대표주로서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네. 제자리 혹은 제자리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유가 오르는 만큼 오르고 유가 내리는 만큼 내리는 모습들, 유가에 철저하게 연동되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유가가 오를 때는 유가 오른 만큼 못 오르다가 내릴 때는 내린 것보다 더 내리는 내리죠. 그런 형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유업종의 지금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정제 마진의 회복인데요. 이 정제 마진의 회복, 그동안 뭐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더 중요한 것은 수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의 흐름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에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가와 복합 정제 마진 추이와 함께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의 중국의 수출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제품들의 가격은 모두 횡보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제 마진 좋아지면 뭐하냐 수요가 안 느는데 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중국 상황에서 보면 수요가 전혀 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마진이 올라도 실제로 늘어나는 이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제 마진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동의 저가 물량들, 중국의 내수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유화 석유화학 업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의 회복력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의 반등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산업의 전반적인 추이가 공급 과잉으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도 LG화학이나 일부 특화된 종목을 제외한다면 네.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석유화학 쪽에서 소재 업체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큰 종목들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분리막을 만드는 이유가 괜히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쪽이 이렇게 공급 과잉에 빠질 것을 한 대형 업체들이 서서히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신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면 트레이딩 매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황관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한 가지 더 볼게요. 게임주를 하나 볼까 하는데 요즘에 왜 팡 시리즈, 뭐 애니팡, 보석팡 뭐 해서 팡 시리즈 관련해서 관련주들, 모바일 게임주도 참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 또 그 흐름이 조금 꺾이는 흐름이 연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게임주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NC소프트 오늘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 10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요 게임의 사용 시간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가장 부담 요인이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기 전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 주가가 빠진 다음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좀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의 불안정성.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불안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게임 PC방 사용 시간 추이에서 블레이드 인 소울이 크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건 이제 줄어든 게 아니라 초반에 이제 공짜로 이 배포하다 보니까 네. 사용해보라고 이제 배포하다 보니까 많이 반짝? 늘어났던 네. 것이 실제로 유료화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재차 늘어나는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리니지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여전히 이제 페인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골수 있습니다만, 팬들. 네. 네,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아이온 같은 게임들의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별로 실적도 안 나오는 온라인 게임주들, 제가 보기엔 제일 위험해 보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모바일 게임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들 종목과는 다르게 분기별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종목의 최대 특징은 뭐냐면 매출이 발생하면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출이 늘어나는 대로 이익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증권사에서 PR을 추정을 할 때 12개월을 선행해서 추정을 하죠.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게임의 추이와 넥슨과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NC소프트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너무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은 다른 부분보다는 매출 증가이기 때문에 네네. 매출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강력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로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나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분할 매수관 그 정도의 접근은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NC소프트 이제 펀더멘탈 되지 않는 그런 이 모바일 게임주보단 또 네. 밸류에이션 갭을 너무 많이 벌려놓은 그런 모바일 게임주보단 차라리 NC소프트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게임주를 또 와이드하게 봤을 때 지난번에도 나타난 흐름이었는데요. 모바일 게임주가 달려나갈 땐 NC소프트가 눌렸고 주춤하고. 반대로 네. NC소프트가 올라가면 모바일 게임주가 고개를 숙였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전체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관계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몇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좀 밀려났잖아요. 가격 제한폭까지 밀리는 종목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좀 추세가 꺾인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와이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슈가 많았고 또 급등한 부분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급등이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요. 이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어느 정도 펀더멘털을 동반하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변화가 나타날 때 네. 아마 NC소프트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얘기들 좀 해봤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이벤트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10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을 맞아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출회될까요? 만약에 출회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지 이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자, 유스탁 유창희 대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내일 만기에 대한 얘기부터 두 분의 전문가 시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이제 먼저 함께 할게요. 프로그램 매매, 그 프로그램 잔고 수준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속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적인 부분보다는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려왔고요. 여전히 이제 조건이 더 중요한데 최근에 이 양적인 부분이 워낙 늘어난 데다가 주변 조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베이시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조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앵커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9월부터 이 올해 이제 9월물이 처음 생긴 것이 작년 9월이기 때문에 9월물에 쌓여 있는 이 매수 차익 잔고의 수준은 2조 원 가량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청산은 좀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네. 당일 베이시스 수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조금 청산이 되나 싶었더니 실제로 차익적으로는 거의 청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국가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주체가 나눠 갖고 있는 이 물량들에 대한 청산 위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 외국인들이 최근 안 사주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안 사준다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국가지자체 혹은 인덱스 펀드 같은 쪽에서 사줘야 되는데 최근 국가지자체 쪽은 차익 쪽에서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없을 정도로 사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사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고 물량이 만약에 베이시스 역전으로 나온다면
비교적 좀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또 하나 인덱스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도 보시면 거의 이제 모가지에 차 있는 그런 양상이라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것도 네네.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여전히 안 사준다면 다른 쪽에서도 주식을 별로 사줄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내일의 전체적인 수급 공백, 여전히 수요 공백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9월물 이후에 12월물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이 12월물의 특징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더불어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수준인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제 한 2% 정도의 수준만 돼도 네. 연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면 예. 지금은 1% 초반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1%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굳이 가져갈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네. 청산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그 펀드 쪽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올 것이다. 최근에 미국의 해외 펀드 쪽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재정 절벽과 관련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세금들에 줬던 특혜를 이제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본이득과 관련된 자본이득세를 낮췄던 것을 세율을 다시 환원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본소득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탑5 이상이, 탑5% 이상이 지금 갖고 있는 자본이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자산들이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4분기 미국계 쪽에서 강력한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고 유럽계 쪽에서 강력하게 들어왔던 자금들도 지난 7, 8월 달에는 비교적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 그래서 내일 베이시스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조적으로 지금 매수 쪽의 수요 공백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기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하루 포지션만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만 선물 쪽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왔죠. 옵션 쪽에서도 오늘은 아랫방향이었고 주식 선물 쪽에서도 강력한 매도 관점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만기는 일정 부분에 좀 변동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초에 예상한 대로 주 초반에 2000선 부근에 머물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기댈 곳이 점점점 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유창희 대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또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또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 옵션 부분까지 일제히 매도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만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동안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1000억 정도면은 뭐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외국인이 뭐 시장을 안 좋게 본다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선물 시장에서 이제 8,000계약 넘게 이제 매도가 나온 거죠. 거의 9,000계약 가까이 나온 거는 네. 지난 한 6월 중순 이후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한 5, 6,000계약이 나왔지만 종가상으로 거의 9,000계가 나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일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은 좀 하방에 대한 공격이 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부정적이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4,000계약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부분도 장 후반에 미결제 약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기존에 매수했던 부분을 이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일단 중립에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락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방을 염두에 놓고 선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매수해놨던 부분을 이익 실현하면서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물 쪽에서는 좀 부담감은 있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다시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오늘 매도가 나왔던 물량만큼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 그러면은 말씀하신 김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해요. 만약에 이제 만기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조건이 더 맞는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쵸. 지수가
좀 또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어저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한 2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그램은 언제나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2.2에서 1.6 정도에서 계속 박스권 현상을 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8 이상을 움직인다라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1.8 이하가 내려온다라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백오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내일 아까 베이시스 좀 말씀하셨는데 내일 만약에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존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네네. 이런 종목들이 전기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줘야지 지수를 올려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하락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종목 상승은 음식료라든지 제약주 위주로 오른다면은 지수하고 종목,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시장 분위기하고 종목 체감 온도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다시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종현 애널리스트, 지수가 좀 밀려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전략 이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각 들어볼게요. 네, 지수 기준으로는 1950선 아래에서 사자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려왔고요. 이제 1950선입니다. 저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장에 기술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지지가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시장의 매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지수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 아마 이제 만기보다는 금요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매수를 찾는 그런 아마 영역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때 사야 될 종목은 여전히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대로 단기 낙폭 과대주를 빠르게 매도하기 위해서 네. 낙폭 과대주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3분기 실적이 좀 유망한 종목군들로 여전히 종목을 좀 축소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외국인들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좀 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만기 이후에도 현물 쪽에서 하루에 1,000억이 됐든 500억이 되었든 계속 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개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주체들 중에서 살 수 있는 주체는 급락시 연기금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은 제한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정책주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대선 테마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엔터주나 게임주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들. 최근 들어서는 또 철도 관련주가 모 후보 입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지만 엔터 관련주, 많이 올랐던 이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들 최근 고점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낮은 가격에 사지 않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냥 가져가기보단 많이 오르면 팔고 많이 빠지면 다시 사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손절선을 정해두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지금은 다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요. 당장 내일 사라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며칠 지켜본 뒤에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때 좀 관심을 두자라는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창희 대표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열어두시는 입장이신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은 일단은 1930선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작게 나오냐 크게 나오냐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1930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기존의 하락 트렌드죠. 하락 추세대를 이번에 돌파를 시켰다가 눌리는 몸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차트를 보신다라면 그럼 여기서는 충분히 지지가 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약주나 음식료, 유통, 서비스 업종군들이 이제 다시금 힘을 내면서 올라가고 기존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전기전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 제한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1930선 라인이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 지지가 되고 올라온다면은 역시 기존에 주도를 했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삼각 수렴으로 움직이면서 최악의 경우는 1750선이나 1800선까지도 빠질 수는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예.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일 당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뭐 짧게는 뭐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빠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진다라면은 주도주 자체가 완전 다 바뀝니다. 기존에 있던 제약주나 뭐 음식료, 유통주, 서비스업이 아니라 다른 주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 1930선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갈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밑으로 더 밀린다라면 그러니까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알 수 있을 텐데 더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현금화를 좀 크게 하면서 좀 종목들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열어두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네. 시장 자체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최근에 2, 3일 정도 빠지다 보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다시금 뭐 세계 경기도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승률도 좀 하락으로 낮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럴 때 의외로 시장은 다시금 불안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직까지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 꼽는다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30선 라인 정도가 지지 라인을 보고 있고 예. 기존의 주도주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서비스업이나 음식료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비스업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요. 개인적으로는 CJ라든지 한진 같은 부분들을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도 좋고 그리고 이제 홈쇼핑 관련주죠. 어저께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GS 홈쇼핑이라든지 현대 홈쇼핑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 보신다라면은 연초까지는 정부 규제가 있어서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띄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홈쇼핑 종목 관련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일을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 그리고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